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온 슈테형 파트너입니다. 어떻게 오늘 매매 잘 하셨습니까? 자, 오늘 같은 장은 온매도장이었어요. 자, 메이저의 온매도장에서 가장 큰 특징이 지수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또 메이저는 또 온매도로 또 수익을 창출한 그런 그림인데, 지금 다우지수를 살펴보면 저항선을 뚫었어요. 자, 이 저항선 아주 중요한 저항선이었죠. 제가 과거에도 여러분들에게 신대가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그 다우지수 저항선을 돌파를 한 그런 시점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그 다우지수 저항선 위에 있는 추세의 저항선 라인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그 라인들도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 추세 저항선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그 라인들인데 돌파를 했습니다. 자, 과거에도 주태형의 주식사삼에서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나서 M자형으로 조정이 나올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한번 보실까요? 위에 있는 저항선, 제가 말씀을 드린 그 저항선에서 M자형 차트로 크게 조정이 나왔어요. 자, 이 그림이 역헤드인 숄더죠. W자 역헤드인 숄더. 제가 신대가 방송에 나와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 때 이 저항선을 돌파를 하면 위로 슈팅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위에 있는 이 파란색 저항선, 요 라인을 돌파를 했습니다. 자, 근데 돌파를 하고 살짝 조정이 나왔죠. 돌파 후에 조정 나오는 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이 라인들을 지지를 하고 반등이 나왔을 때 또 한 번에 또 레벨업 차트가 발생을 하니까 요 점을 우리는 또 잘 보면서 대응을 해야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저항선인데 시원하게 돌파가 나오고 나서 음봉으로 내렸지만 이 빨간색 추세선을 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상방 차트, 반등이 나오는 차트는 어떤 차트인가를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자, 기본적으로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으면서 조정이 나왔었지만 밑에 있는 지지선에서 반등이 나올 때 어때요? 쌍바닥이죠.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이 쌍바닥 차트에서 반등이 나올 경우에 기존에 위에 있는 저항선을 돌파를 하면서 슈팅이 나오는 이런 W자 반등이 나오는 그림을 우리는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실질적으로 저항선을 돌파하고 나서 지지선 삼고 올라간 그 그림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종목도 마찬가지고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이 30분봉이나 10분봉상 밑에 있는 지지선들 쌍바닥 자리에서 반등이 나올 때 영어로 W자, 이 W자 반등이 나오는 게 예상이 된다면 중간에 있는 저항선은 이렇게 돌파가 나오면서 슈팅이 나온다는 거를 여러분들 알고 이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참 쉽죠? 자, 그러면 이런 지지선들이 왜 중요하고 지지선이 깨지면 왜 저항선으로 바뀌는지에 대해서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는 추세 지지선이었어요. 이 지지선에서 계속해서 반등이 나오면서 이 구간에서도 W자 반등이 나왔었죠. 그런데 이 지지하던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면 이런 식으로 저항선을 삼아요. 자, 여기 저항선을 삼는다는 뜻은 뭐예요? 지수 조정이 나올 거를 또 암시를 해야겠죠. 이럴 경우에 우린 풋옵션을 사서 해지를 걸어야 돼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시총이 큰 종목들을 잡았을 때 지수 조정이 나오는 걸 예상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3만 원서부터 2만 원까지 한번 매수를 잡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풋옵션을. 그럼 지수가 조정이 나오면서 25,000원까지 잡힌 게 얼마만큼의 또 상승이 나오는지 볼게요. 자, 25,000원 기준으로 반등이 나오면서 3,000% 가까이 상승이 나온 그 그림도 보고 계십니다. 자, 이런 걸 봤을 때, 자, 지수 조정을 예상을 하게 된다면 우린 풋옵션으로 해지를 걸면서 대응을 해야 돼요. 이건 웨이나우 기관들 메이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해지를 걸면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알고 이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과거에도 이런 M자형 차트 너무너무 유명하죠. 이런 M자형 차트를 그리게 된다면 지수를 조정이 나오는 거를 우리가 예상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돼요. M자를 그릴 때 특징이 있죠. 중간에 이마 라인을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이 나오는데 이거 M자형 우측 상단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M자형 헤드앤숄더가 예상이 된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 찍고 나서 큰 저항선을 찍고 조정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럴 경우에 지수 관련주들 비중을 줄이시고 현금 보유를 많이 하셔야 되는 그런 그래프예요. 그러면서 제가 다우지수를 말씀을 드렸을 때, 자, 이거 이제 조정이 한번 나올 거라고도 한번 생각을 했는데 그 저항선을 돌파를 했죠. 이런 경우에는 또 레벨업 차트로 바뀌니까 그 점도 한번 참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나서 이렇게 M자형 차트로 밑에 있는 지선까지 내렸어요. 여기 있는 지선이 왜 지선이에요? 웨이나우 기관들이 이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왔던 그 추세선들을 연결을 했더니 그 라인들을 찍은
찍고 마감한 그 상황을 봤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라인들 지지선을 찍었을 때는 지수 관련주들 쓸어 담으셔야 된다고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315 콜옵션도 여러분들 매수를 잡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그 장면이에요. 코스피 지수 최저점 지지선을 찍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것이고 직전에 이런 큰 갭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라인들을 갭을 매끄러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런 갭을 매끄러 올라가는 큰 반등이 나올 때 지수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코스피 200 관련주 쓸어 담아서 우리가 매수를 잡아야 한다고도 말씀을 드렸고 315콜을 그래서 매수를 드린 거예요. 콜옵션은 지수가 반등이 나올수록 수익이 나는 상품이기 때문이죠. 자, 밑에 있는 지지선을 찍고 나서 실제로 큰 반등이 났어요. 자, 직전에 만들었던 갭을 매끄러 올라가는 양봉이 나온 모습을 보고 계신데 어떠세요? 밑에 있는 추세 지지선 라인에서는 매수를 잡아야 하는 그 이유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바로 그 장면입니다. 자, 다우지수가 만약 M자로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M자형 차트는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주식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M자형 차트를 그릴 때는 중간중간에 있는 지지선들은 다 깨고 내려가는 경향이 아주 커요. 그렇기 때문에 M자형 차트가 만들어진다는 그 우측 상단에 왔을 때는 좀 비중을 줄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조정이 나올 걸 예상을 해야 되니까요. 자, 우리가 이제 다우지수를 봤을 때 자, 저항선을 돌파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고점 라인과 고점 라인들을 계속 연동을 하면 과거에서부터 연동이 되던 그 추세선이에요. 이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면서 M자형 차트가 예상이 됐는데 여기에서 돌파가 나왔죠. 자, 슈팅이 나왔는데 어제 종가를 보면 이 라인을 저항선을 지선 삼아서 찍고 끝났어요. 이 말이 뭐냐면 내일장 다우지수가 밑에서 생겼을 때 여기서 꼬리를 달고 밑으로 내려오느냐 아니면 여기서 다시 급반등이 나오면서 여러분들 그 레벨업 차트가 만들어지는지를 우리는 또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라인들이 이제 지상권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제 하락보다는 상승을 좀 더 염두에 둬야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장 일봉이 어디에 생기고 저항선을 삼고 다시 빠지는지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지 우리 아주 관전 포인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장 아침에라도 한번 보시면서 아, 이 라인을 지지하고 반등이 나왔네? 그럼 한 번 더 레벨업 차트로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지선 오는 종목들은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예요. 제가 저번 21일 날 목요일 날 여러분들 보여드렸던 그 나스닥 지수입니다. 과거 저점 라인들을 볼까요? 이 라인들을 그대로 연동을 했더니 이 라인을 찍고 또 꼬리를 달면서 올라왔다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오늘자 차트를 한번 보시죠. 자, 오늘자 차트를 보시다시피 이렇게 찍고 나서 지수가 반등이 나온 그 그림도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추세선이 중요한 이유를 이제 아실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지수가 조정이 나오는데 겁을 먹고 매도하기보다는 어떤 라인들이 지지선인데 그 라인들을 찍고 나서 꼬리를 달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거라는 걸 예상을 하고 대응을 해야 돼요. 자, 이게 대응입니다. 자, 제가 테슬라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316.8불 라인 지지선인데 이 라인들을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이 라인들이 저항선이었지만 다시 지지선으로 바뀐 그 그림이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죠. 그 라인들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세요. 그러면 이 저항선을 돌파를 하고 나서 다시 찍게 된다면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그 상황이죠. 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저항선을 지지선 삼아서 찍고 반등이 나오는 모습도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전날에는 7.2% 반등이 나왔는데 추가적으로 1.64% 더 반등이 나왔어요. 그렇게 된다면 9% 정도의 지금 상승이 이 거래일 만에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 그림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도 밑에 있는 지지선을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렸어요. 이 지지선이 왜 중요하냐면 과거 이 라인들을 찍으면서 반등이 나왔던 그 추세 지지선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강조를 해드렸고요. 실질적으로 그 라인들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도 제가 8월 21일 날 보여드렸습니다. 이래서 추세선 라인들은 저점하고 저점 라인들을 연결해서 설정을 해놓으시면 그 라인들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매수를 기다리는 그 라인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저항선들 볼까요? 이 파란색 저항선들 보시면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 라인들을 나중에 목표점으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오늘자 그림 한번 볼까요? 엔비디아는 이 추세 지지선을 지지를 하고 반등이 나온 그 그림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엔비디아를 왜 보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 엔비디아 영향을 참 많이 받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엔비디아를 보면서 이제 반등이 나오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반등이 나오겠다.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거예요. 추세선을 그래서 설정을 해놓고 대응을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블라인드 종목을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그런 의미에서 한번 볼까요? 과거의 저항선 라인을 돌파를 했어요. 그 라인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온 이 그림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찍게 된다면 반등이 나오는 그림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왜요? 엔비디아나 테슬라도 이런 지선 라인들을 조정이 나오면서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온 모습도 오늘 보여드렸는데 그 라인들 반등이 확 나오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블라인드 종목 가지고 나온 종목은 밴드 공부방에 벌써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일장이나 내일 모레장 이렇게 조정이 나와서 만약에 이 종목이 밑에 있는 지선을 찍는다면 한번 반등이 나올 거니까 미리 매수를 기다리는 그런 전술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자, 밴드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우지수, 나스닥, 테슬라, 엔비디아, 코스피까지 여러분들 차트를 보시면서 느끼신 게 하나 있을 겁니다. 차트에 이평선이 없네. 자, 이평선 없이 제 차트에는 이평선이 없습니다. 보조지표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밑에 있는 최저점 지선을 매수를 어떻게 잡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관심 있는 종목들을 쫙 피세요. 자, 일봉상 500개도 좋고요. 1000개도 좋습니다. 자, 그렇게 늘렸을 때 밑에 있는 저점 라인 지선과 저점 라인 지선을 추세선으로 연결하세요. 그리고 이 추세선 있죠. 이거 더블 클릭을 하시면 자, 이거 색상도 바꿀 수가 있고요. 우측으로 좌측으로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우측으로 연장을 했는데 그 라인들을 또 찍으면서 반등이 나오는 그림이 우리는 보여진다면 뭐 해야 돼요? 다시 찍을 때. 그렇죠. 매수 봐야죠. 그러라고 추세선을 긋고 대응하는 건데요. 자, 이런 추세선 라인을 지지선을 이제 우리는 매수를 보게 된다면 단기 저항선을 설정해 보세요. 고점 라인과 고점 라인들을 그대로 연결을 했더니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오는 구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돌파를 했을 때 슈팅이 나온다는 걸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됩니다. 자, 위에 있는 저항선을 돌파가 나오면 다시 조정이 나오는 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자, 우리가 매수를 한번 보고 나서 위에 올라갔을 때 조정이 나면 우리 뭐예요? 아, 다시 조정이 나오는구나. 매도해야지.가 아니라 이 과거의 이 저항선을 지선 삼아서 반등이 나오니까 이 라인들을 우리는 확인을 해야 돼요. 이거 깨고 내려왔을 때 우리 본전에서도 다시 청산할 수 있는 거니까 이 라인을 눈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라인을 지지를 하고 반등이 나오게 될 경우 위에 있는 목표치 설정을 또 어떻게 하느냐. 과거에 이 추세 저항선들을 고점하고 고점 라인들을 한번 설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과거 이쪽 차트를 보면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오는 구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추세선을 연결했더니 또 찍고 빠져. 그러면 나중에 이 라인을 한번 찍고 나서 또 한번 조정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는 그런 구간들을 설정을 해놓고 거기를 목표치로 삼아서 우리가 대응을 하는 거죠. 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자, 이거 밑에 있는 저점 라인과 저점 라인들을 한번 그대로 연결을 하면 이 라인들 찍을 때마다 크게 반등이 났어요. 그리고 저항선들도 위에 있는 저항선과 고점하고 고점 라인들을 연결하면 뭐예요? 우하향 저항선이 되고 이 밑에 있는 지지선들에서 우리는 매수 자리를 또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연두색 저항선도 설정을 해놨더니 이 라인들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와요. 그러면 이 라인들이 이렇게 삼각 수렴이 되는 구간에서 우리는 매수점을 찾을 수가 있겠죠. 이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19,000원에 매수를 드렸어요. 자, 이유는 이 라인들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위로 슈팅이 나올 걸 예상을 하고 밑에 있는 지지선에서 매수를 잡고 뭘 뚫어야 돼요? 이 삼각수렴 구간 저항선을 뚫어야겠죠. 자, 이 저항선 라인을 뚫는 게 의미가 뭐냐면 이제 하락 끝 상방으로 올라가기 위한 세력들의 신호를 주고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위에 저항선을 뚫고 올라갔을 때 여기에서 따라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게 아니죠. 다시 조정이 나왔을 때 이 언두색 지지선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밴드 공부방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두 번째 매수 찬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라인에서 다시 반등이 나오게 될 경우 윗정상까지 갈 수 있다 없다? 있다. 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죠. 자, 실제로 이 라인에서 지금 반등이 나올 때 목표치를 35,000원, 매수점은 19,000원 보시면서 제가 여러분들 매수를 드리는 그 장면입니다. 자, 19,000원 어디였죠? 여기죠. 자, 19,000원에 매수를 보고 나서 두 번째 매수 찬스까지 드리고 나서 그러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자, 목표치를 가면서 84.21% 수익을 확장시켜 드렸고 고점 기준으로 165.79%까지 상승이 나온 그런 그림입니다. 자,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위에 올라갈 때 여러분들 단타 많이 보시죠. 이 구간에서 단타를 보시면서 3%, 5% 이렇게 드시다가 내가 최소한 여기 최저점 라인에서 매수를 잡았더라면 이렇게 흔들리지 않을 텐데 3%, 5% 먹자고 우리 주식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밑에 있는 지지선에서 매수를 잡는 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런 밑에 있는 지지선에서 매수를 잡아야 하는 다른 종목도 여러 종목에서 나와요.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을 연결했더니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오는 그 그림들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라인들을 연결해 놨더니 찍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그런 그림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노스페이스 같은 게 여기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드리고 이 삼각수렴 구간 저항선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위로 한번 슈팅이 나올 거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다시 한번 내려왔죠. 여기 다시 내려와서 이 저항선을 다시 찍은 이유는 뭐예요? 밑에서 잡은 개인 투자자들 손절 나오게 하려는 거예요. 자, 그 후에 위로 반등이 나오면서 세력들의 움직임을 보세요. 계속 흔들면서 올라가죠. 왜 흔들면서 올라가요? 털라고 그러는 거예요. 털라고. 그렇게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다시 올라가는 그림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이 삼각수렴 구간 저항선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었는데 과거 저점 라인과 저점 라인들을 그대로 연결을 하면 뭐예요? 그 라인들을 찍고 나서 다시 삼각수렴 구간 저항선을 돌파가 나온다는 걸 우리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랩지노믹스를 여기서 제가 매수를 드린 거고 돌파가 나오면서 상한가까지 올라간 그 그림도 여러분들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상한가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서 몇 프로 드시지 마시고 맨 밑에 최저점 지지선 매수 잡는 법을 여러분들 알려드렸으니까 이런 라인에서 매수를 잡고 여러분들 수익 가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밑에 있는 지지선 제가 예전에 한번 매수를 드린 종목이에요. 밑에 있는 지지선에서 매수를 드리고 반등이 또 세게 올라오는 모습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우리가 뭐를 주시를 했어야 되냐면 과거의 이 저항선이에요. 왜냐하면 이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던 그 라인들이었는데 자, 저항선을 삼았다가 힘으로 돌파가 나왔어요. 돌파하고 나서 윗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밑에 있는 그 지지선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그림을 생각을 해야 돼요. 저항선을 찍고 내려왔죠. 다시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오게 된다면 뭐예요? W자 반등이 나오는 그 그림이에요. 그러면 매수점이 어디냐? 자, 종목명은 뭐냐? 자, 벌써 밴드 공부방에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다 올려놨습니다. 자, 이거 요번 주에 한 번 더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 최저점, 이 구간 최저점에서 매수를 한번 잡을 수가 있으니까 자, 오게 된다면 여러분들 매수 잡으셔서 계좌 플러스로 돌리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추세 지선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매수점 잡는 법을 알려드렸어요. 자, 이거 밴드 공부방 들어오시면 공지사항에 벌써 올려놨으니까 어디에서 매수를 잡고 매도점 또 설정하는 방법까지 다 올려놨으니까 한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추세선을 바탕으로 어떤 종목들을 또 매수를 드렸을까요? 자, 2차전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제가 11개 종목 정도를 여러분들 매수를 드리면서 다 20에서 70% 이상 지금 수익 중이죠. 최근에 잡았던 게 지금 25% 이상 수익 중이고요. 자, 제가 최근에 드렸던 PNT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33,000원에 매수를 드린 이유도 이 삼각수렴 구간 저항선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수를 드렸던 거예요. 자, 이 PNT 같은 경우에 이 저항선을 돌파하고 나서 매수를 드리고 나서 25.98% 지금 상승 중입니다. 자, 또 한 번 나중에 크게 올라갈 때 여러분들 위에 있는 저항선도 알려드릴 텐데, 자, 2차전지 관련주들은 제가 밴드 공부방에 지속적으로 올려드리고 있어요. 목표가 어딘지. 자, 밴드 공부방에 참여하신 분들만 그 혜택을 또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삼성 SDI도 매수를 드리면서, 자, 이 구간에서 매수를 잡아야 하는 이유도 알려드렸어요. 자, 기존에 이 삼각수렴 구간 저항선들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자, 눌림목 지지선에서 매수를 잡으셔야 된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매수를 드렸죠. 16만 7천원에 매수를 드리고 나서 16만 7천원에 매수가 잡히고 반등이 나오면서 40.12% 상승이 나왔습니다. 아직 저항선을 찍지 않은 그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위에 있는 저항선 궁금하신 분들 밴드 공부방에 다 올려놨으니까 들어오셔서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자, 엔캔 같은 경우에도 밑에 있는 지지선에서 W자 반등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W자 반등이 나오고 있죠. 64.64%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흥미로운 점은 위에 있는 단기 저항선을 돌파가 나오고 나서 지금 현재 지지상고 오늘 같은 경우도 한번 슈팅이 나왔던 그 그림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엔캔 위에 있는 저항선이 되게 높은데 저 라인까지 갈 수 있는 거냐? 자, 그것도 제가 여러분들 계속 말씀을 드렸죠. 밴드 공부방에도 알려드리지만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나중에 한번 슈팅이 한번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틴 같은 경우에도 W자 역헤드인 숄더로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자, 31.54%까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를 하고 나서 자, 위에 있는 저항선을 지금 올라탄 그림인데요. 역헤드인 숄더 오른쪽 어깨라고 제가 방송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럼 팔라인을 만들어 올라간다면 위로 슈팅이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나중에 슈팅 나올 때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좀 늘림목으로 좀 내려올 때 한번 매수 한번 그 없으신 분들 매수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W자 반등이 나올 거라고 예시를 드렸죠. W자. 예시를 그려드리고 나서 제가 25만 원에 매수를 드렸어요. 자, 25만 원 여기죠. 자, 반등이 나오면서 자, 36.80%까지 상승이 나온 그런 그림인데 자,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다시 가기 전에 한번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올라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었을 때 우리 움직임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포스코 퓨처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 매수를 드리면서 현재 58.20%의 또 수익도 한번 거둬드렸죠. 왜냐하면 16만 5천 원에 절반 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6만 5천 100원까지 찍고 나서 살짝 조정이 나온 그 그림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저항선 찍은 이 저항선을 보면 제가 매수를 드릴 때부터 이 저항선을 찍으러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유는 과거에는 추세의 지선이었는데 이 라인들을 나중에 찍으러 갈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서 매수를 드린 거죠. 자, 그 라인들 찍으러 온 그 그림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다시 찍게 된다면 이건 돌파가 나올 그림이기 때문에 자, 이거 16만 5천 원에 절반 타신 분들 그대로 갖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이 삼각수렴 구간 보이시죠? 이 라인들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났어요. 하지만 밑에 있는 지지선에서 반등이 나올 거라면서 매수를 드렸죠. 자, 35.28%의 상승이 나오고 이 단기 저항선도 현재 올라탄 그 그림입니다. 위에 있는 빨간색 추세선만 올라타면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자, 이수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를 하고 나서 눌림목 지지선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온 그 그림도 볼 수가 있습니다. 30.83%까지 지금 상승이 나온 상황에서 위에 있는 저항선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이거 위에 있는 저항선이 7만 7천 원 쪽이라서 그 라인들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애증의 에코프로입니다. 자, 에코프로 가지고 계신 분들 너무 많으시고 속상한 분들도 많으세요. 왜냐하면 기존에 이 저항선들 찍으면서 계속해서 조정이 나왔기 때문인데 이 라인들을 한번 살짝 돌파가 나오는 그림을 보고 제 눌림목 자리에서 매수를 드렸죠. 자, 에코프로 에코프로 30.84% 상승 중입니다. 위에 단기 저항선이 6만원 쪽에 있는데 이거 말 그대로 단기 저항선이에요. 돌파를 하고 나서 지지를 삼은 다음에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림이니까 좀 물려 계신 분들 조금 참아주시면 나중에 저 위에 있는 저항선 갈 때 여러분들 또 잘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도 2023년 12월부터 한 번도 뚫지를 못했던 저항선이 있어요. 이 저항선이에요. 이 파란색 추세선을 한 번도 뚫지 못하다가 이날 뚫고 올라간 그림을 보고 제가 여러분들의 매수를 드렸습니다. 자, 살짝 눌릴 때 한번 매수를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91,000원에 매수를 드렸죠. 자, 91,000원이 여기고요. 자, 반등이 나오면서 단기 저항선도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하고 나서 지선 삼아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56.04% 상승 중입니다. 자, 목표치도 자, 밴드 공부방에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LNF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삼각수렴 구간에서 매수를 드려서 반등이 나오면서 77.26%까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 그림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눌림목 지지선에서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 그림도 그리고 있는데, 제가 지금 밑에서 잡으셨던 분들은 77% 수익이면 이거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많이 견디는 게 손실을 견디잖아요. 근데 이번엔 수익을 견디면서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밑에 있는 지지선에서 매수를 드리고 위에 있는 저항선 말씀을 드렸죠. 자, 14만원 쪽에 있는 저항선 말씀을 드리면서 30.84%까지 수익을 또 챙겨드린 그 그림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 밴드 공부방에 계셨던 분들은 여기서 50%만 청산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유는 이 저항선 돌파를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돌파했을 때 청산하시라 했죠. 돌파하고 나서 이 윗저항선 여기를 찍고 내려왔어요. 자, 그래서 위에는 저항선 찍을 때 또 한번 매도 관점으로 여러분들 사용하셨던 그 저항선입니다. 밴드 공부방 계신 분들만 이런 혜택을 받았다는 거, 그거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밑에 있는 지지선에서 반등이 나올 거다, 목표치 3만원 갈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3만원 도착하였죠. 자, 50.06%의 수익을 또 여러분들 확장시켜 드렸습니다. 자, 이런 추세 지지선에서 매수를 잡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매수를 잡고 나서 계좌에 파란불 뜨는 게 너무 싫잖아요. 그래서 추세선을 긋고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자, 15,300원에 매수를 되는데 어디죠? 여기죠. 15,300원에 매수를 잡고 나서 한 번도 마이너스를 간 적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수익을 즐기면서 갈 수 있겠죠. 위에는 단기 저항선 찍었어도 마찬가지 충분히 수익으로 어느 정도 수익은 또 잘라내면서 우리는 또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목표치를 가면서 76.47%의 수익을 여러분들 또 확정시켜 드린 그 그림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저항선, 이 추세 저항선을 긋는 이유는 뭐예요? 물론 이 라인들을 목표치를 두면서 대응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 저항선을 돌파가 나오면 슈팅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실질적으로 이 펩트론 같은 경우 위에 있는 저항선 돌파를 하면서 15만원 목표가를 가면서 61.81%의 수익을 확정시켜 드렸어요. 여기죠. 그런데 이날 고점이 얼마? 상한가. 자, 61% 수익이 나는데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좀 두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신 분들은 상한가까지 다 먹었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매수의 이유와 매도의 이유를 알면서 이제 대응을 해야 돼요. 저항선이 어딘지 돌파가 나온다면 또 한 번의 슈팅이 나온다는 것도 우리는 이 그래프를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이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가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수렴 구간이 점점 좁아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39,500원에 여기에서 매수를 드렸죠. 이 삼각수렴 구간이 점점 좁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슈팅이 나오면서 64.05%까지 상승이 나온 그 그림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토리모리 매수를 드리면서 제가 목표치를 10,000원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삼각수렴 구간, 단기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다시 조정을 줄 때 한번 매수를 잡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지선들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면서 목표치 10,000원을 갔죠. 10,000원 가면서 50% 청산을 드리면서 57.73% 수익을 확정시켜 드렸고, 이날 고점이 얼마? 상한가. 상한가에 나머지 물량 청산을 하면서 여러분 또 수익 나는데 도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제가 토니모리를 한 번 더 매수를 드렸어요.
토니모리 매수를 드리고 나서 위에는 슈팅이 한번 나올 거라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67.32%까지 상승이 났습니다. 자, 제가 저번 시간에 토니모리 한번 또 매수를 드렸죠. 토니모리 11,000원에 매수를 또 드렸는데 현재도 잡히고 지금 반등 중인 상황이에요. 나중에 수익이 날 때 이거 토니모리 3총사 해가지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두 종목만 한 170% 반등이 나왔는데, 자, 또 얼마나 큰 또 반등이 나올지 한번 기대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티웨이항공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매수점을 잡을 때 위에 있는 저항선을 설정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현재 구간에서 역회된 W자 역회된 숄더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목표치 3,730원이 여기에요. 자, W자 역회된 숄더로 올라가면서 목표치를 도달하면서 50.40%의 수익을 여러분들 확산시켜드린 그 그림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저항선을 갈 때, 자,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데 찍었을 때 청산하는 것도 좋지만 찍고 나서 잠시 버틸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슈팅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럼 더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매수점이다, 매수. 자, 위에 올라가는 라인에서 우린 추격 매수를 언제든지 할 수가 있지만, 자, 반등이 나오고 나서 밑에서 못 산 분들은 후회하실 만한 그런 그림이에요. 이런 그림들이 계속 나와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W자 역회된 숄더를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13만 1,000원에 매수를 드렸죠. 자, 여기를 제가 왜 매수 드렸을까? 이게 궁금증이 생기셔야 돼요. 과거하고 저점 라인들 이었기 때문에 또 맞지만, 과거 고점 라인에서 밑에서 W자 역회된 숄더로 올라갈 때 두 번째 쌍바닥이라고 그러죠. 그 쌍바닥 지점을 정확하게 제가 여러분들 알고 매수를 드린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이런 추세선을 긋고 매매를 해야 되는 이유는 아주 명확한 거예요. 매수의 이유와 매도의 이유가 정확한 이데일리온 주택형 파트너입니다. 자, 한미반도체도 제가 역회된 숄더로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69,600원에 매수를 드렸어요. 이거 작년에는 이 라인들 제가 이거 한미반도체 아예 매수를 가지고 오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중간에 있는 지지선들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최저점에서 매수를 드리려고 했죠. 자, 69,400원까지 69,600원 매수를 드렸는데 며칠 또 내려오고 나서 반등이 나왔을 때 그림을 봅시다. 이거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런 역회된 숄더 아랫머리 그림을 그리러 내려올 때는 잡고 나서 올라와서 옆으로 기면 뭐 해야 돼요? 홀딩. 왜냐하면 역회된 숄더 8라인을 만들려고 하면 더 큰 슈팅이 나오거든요. 자, 밑에서 여기서 흔드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세력들이 여기서 흔드는 이유는 밑에서 잡았던 개인 투자 물량들 손절 나오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매수점을 드릴 때 W자 반등이 충분히 예상이 되는 그 시점이죠. 자, 제가 1,590원에서 매수를 드리고 나서 반등이 나면서, 자, 목표치 도달하면서 107.55%의 수익을 여러분들 확장시켜 드렸어요. 자,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 위에 쭉 치고 올라갈 때 우리는 단타로 보신 분들 많으셨겠죠. 그런데 다시 내려왔을 때, 밑에서 잡았더라면 위에서 단타를 안 받겠죠.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 제가 신대가 방송에서 또 한 번 매수를 드렸습니다. 자, 이 저항선을 지선 삼아서 매수를 드리고 나서 현재 20% 가까이 지금 수익 중이에요. 나중에 한번 또 반등이 나올 때 제가 또 수익 리뷰를 한번 하러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자, 캐리 같은 경우에도 매수점이 아주 명확하죠. 이걸 왜 봐야 되냐면, 그래프를 볼 때 과거 저점 라인들하고 저점 라인들은 그대로 연결을 해두게 된다면 그 라인을 찍을 때 매수점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제가 3,200원에 왜 매수를 드렸을까요? 자, 여기 3,200원 매수인데 과거를 가볼까요? 과거를 가면 현재가 보이니까 이 라인들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났어요. 그대로 가볼게요. 또 찍고 나서 반등이 났는데 과거를 차트를 보더라도 그 라인들, 요 라인들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났어요. 그럼 여기 왜 깼냐? 여기에서 잡았던 개인 투자들 손절 나오겠죠. 이거 추세 지지선들 깨고 내렸으니까 그 손절 물량을 다시 받아서 올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삼각수렴 구간, 이 라인들을 제가 계속 강조를 한 게 이 라인 찍으면서 조정이 나왔었죠. 하지만 이 라인을 돌파가 나오면서 뭐 했어요? 슈팅이 났습니다. 자, 제가 매수를 드렸을 때 6,800원 라인이 목표치였지만 우상향 저항선인 관계로 이 라인을 찍을 때 전량 청산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 6,800원 라인들을 찍을 때 청산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다시 내려왔어요. 이 저항선 뚫었냐고요? 못 뚫었어요. 이게 최고점. 그러고 나서 다시 지금 3,000원대로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매수의 이유와 매도의 이유가 아주 명확하죠. 이렇게 추세선을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추세선을 잘 아는 사람만이 옵션도 잘해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포스코 이런 시총이 큰 종목들 여러분들 매수를 잡게 된다면 그러면 그 라인들 저항선을 찍었을 때는 우리는 선물 매도 포지션이나 풋옵션을 잡을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지수가 떨어지는데 수익이 나는 상품이 있다고? 맞습니다. 자,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특히나 삼성전자, 8만전자, 9만전자에 잡았던 웨이나우 기관들 손실 아니냐? 맞아요. 손실이에요. 하지만 웨이나우 기관들은 이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시총 큰 종목들 잡을 때 무조건 해지를 걸어요. 해지. 그게 뭐냐면 지수가 조정이 나올수록 풋옵션을 수익이 나니까 거기에 해지를 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수가 큰 폭으로 조정이 나올 때 그걸 수익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현물 조정은 나중에 그건 게임도 안 될 정도로 큰 수익이 나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나서 한번 조정이 나올 때 하루 만에 300% 수익을 들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3%, 2% 빠지는 거 그건 일도 아니죠. 근데 삼성전자를 2% 현물을 쏟아부으면서 2%, 3% 조정이 나오는데 그러면 지수는 큰 폭으로 조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현물에서는 2%, 3% 손실을 받지만 풋옵션에서는 300%의 수익을 웨이나우 기관은 창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예요? 아니에요. 그 현물 마이너스를 오히려 덮고도 플러스로 나오는 게 웨이나우 기관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매매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제가 선물 매수 자리도 제가 선물 30분봉을 보여주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구간 선물 30분봉 이거 30분봉 엄청 커요. 등락이 엄청 커요. 그런데 더 밑에 내려오면 여기에서 426.6560에서 매수를 잡으라고. 그럼 지수가 폭락이 나왔을 때 매수를 잡으라는 거야?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밑에 있는 매수를 잡히고 나서 선물 10개약 기준으로 1,657만 원의 수익을 또 확정시켜 드렸어요. 그리고 이날 같은 자리 지선 찍으러 올 때 제가 콜옵션도 매수를 드렸죠. 427.5콜. 지수가 반등이 나올수록 수익이 나는 상품.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0.6, 6만 원까지 매수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거 6만 4천 원까지 갔어요. 7만 원서부터 6만 원까지 매수를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6만 4천 원을 찍고 반등이 나면서 당일날 목표치 4.0, 40만 원을 가하면서 525%의 수익을 또 여러분들로 확정시켜 드렸습니다. 자, 이거 옵션과 난 단타 진짜 잘 보는데 그러신 분들은 선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추세를 잘 보는데 그런 분들은 옵션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427.5풋도 여러분들 매수를 드리면서 자, 이거 풋을 왜 매수를 드려요? 조정이 나올 걸 예상을 해서 여러분들 매수를 드리는 거죠. 이거는 자, 여러분들에게 8월 20일 날 저번 주 수요일 날 여러분들 매수를 드렸어요. 풋옵션을. 그러면서 제가 0.40까지 한번 매수를 한번 잡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4만 원. 4만 원까지 매수가 다 잡히고 나서 자, 이날 종가는 3시 20분까지는 2.74였어요. 하지만 이게 3시 30분 결제가 되면서 4.16에 결제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940%의 수익을 하루 만에 확정시켜 드렸어요. 하루에 940%. 당일날 잡히고 당일날 장 마감할 때 940%의 수익을 여러분들 또 안겨드렸습니다. 자, 330 풋옵션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3만 원까지 한번 매수를 잡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그 다음날 10분봉입니다. 2100%의 반등이 났어요. 21배. 자, 이 21배의 반등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또 크게 또 환호하시던 그 모습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315콜도 매수를 드렸을 때 코스피 최저 지선을 찍었을 때 제가 315콜 매수 드렸다 그랬죠. 자, 25,000원서부터 2만원, 0.25서부터 0.20까지 한번 매수를 드렸어요. 이 5틱 사이에서 매수를 드렸는데 2만원의 매수 잡으신 분 기준으로 4,300%의 상승이 났습니다. 자, 이거 제가 1.22 정도 요 라인에서 이제 여러분들 청산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뛰어넘었죠. 아침 시작이 3,800% 그 상승이 나오면서 10분봉 고점 기준으로 4,300%의 수익을 또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수익을 또 확장시킬 수 있는 그 모습입니다. 오늘 이 블라인드 종목을 가지고 나오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좀 알려드릴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밑으로 내려왔다가 지선을 찍고 나서 여기에서 다시 찍고 나서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났어요. 자,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나서 내려왔죠.
그러고 나서 밑에 있는 지선을 찍고 나서 또 한 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이 그림. 자, 이 라인들은 개인들이 설정해 놓은 게 아니라 세력들이 벌써 설정해 놓은 라인이에요. 요 라인들 벌써 밴드 공모방에 올려놨으니까 자, 이거 조정이 나올 때 매일매일 그 가격 때만 한번 기다려 보세요. 근데 잡히고 나서 반등이 나올 때 큰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 지선이니까 이 세력들이 괜히 만들어 놨겠어요. 그리고 이 지선을 찍고 꼬리를 달고 급반등한 이유가 있겠죠. 자, 들어오셔서 확인하시고 내일 모레 이렇게 자리 오는 거 한번 기다렸다가 수익 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한번 매수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 차트도 보여드리고 코스피 차트도 다 보여드렸습니다. 자, 최저점 지선 라인들도 다 잡아냈죠. 옵션 같은 경우는 4,000%, 2,000% 여러분들 하루만 해도 또 940% 수익 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드렸던 게 25% 이상 그리고 70% 이상 수익 나는 걸 보셨는데 어떠세요? 이 추세선으로 여러분들 매수를 드렸는데 이평선에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매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 제가 엄선하는 이런 종목들은 한번 손좀 딱 걸고 한번 대응을 한번 해봐야 되는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드리는 거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지금도 2차전지 관련해서 물려 계신 분들도 많고요. 자, 그럼 눌림목 자리에서 매수 잡을 데 없느냐? 자, 밴드 공모방에 참여하신다면 그런 분들 제가 도움을 좀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매수를 드리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아직 지상 안 온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도 제가 밴드 공모방에 자리가 올 때 또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일을 보시다가도 오늘 이 매수점이 지금 오고 있어? 그럼 매수 한번 기다려 보시면서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온 공략주 대원전선입니다. 자, 대원전선은 우리가 볼 때 밑에 있는 추세 지선 라인들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과거하고 연결된 그 추세 지선 라인들을 보게 된다면 이 라인들 깨고 내려갔을 때는 이거 왜 깬다 그랬어요?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 물량들, 저 위에서 잡았던 개인 투자자 물량들 뺏어서 매수 잡고 다시 올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 라인들을 올라타고 나서 슈팅. 그쵸? 이 라인들을 또 연결을 해볼게요. 이 라인들을 연결해 봤더니 그 라인들에서 또 슈팅. 자, 그러면 이 라인들 찍고 나서 현재 구간 뭐예요? W자죠. W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이 그림은 이제 내일장에 한번 매수 자리가 올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이런 라인에서 반등이 나올 만한 그런 자리에서는 한번 매수를 봐야겠죠. 그리고 저항선이 어디 있는지도 우리는 또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력들이 이 저항선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어디에 저항선이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도록 할게요. 과거 고점 라인과 고점 라인들 쭉 연결을 하면 그 라인들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오던 구간을 우리가 발견을 한다면 이 라인에서 일단은 한번 살짝 끊어가야겠죠. 뭐냐면 만약에 여기에서 100주를 잡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올라가게 된다면 이런 저항선에서는 30주나 50주 청산을 하고 이거 돌파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슈팅에 나올 때 우리는 견디면서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추세선을 긋는 이유는 매수점을 알기 위해서고 위에 있는 매도점을 알기 위해서요. 자,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저항선 3,500원대에 있는 이 저항선을 돌파가 나면 어디까지 또 나올 수 있는지 우리는 또 그거를 살펴봐야겠죠. 과거 고점 라인과 고점 라인들을 설정을 해놨더니 이 라인들을 돌파가 나면 이렇게 슈팅이 났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저항선을 돌파했을 때 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도 우리는 알기 위해서 추세선을 긋고 대응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거를 벌써 밴드 공모방에도 다 올려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매수가가 어딘지 알아야겠죠. 매수가 2,870원.
자, 내일자 같은 경우에 대원전선 2,870원 오면 한번 매수를 잡아보시고, 자, 목표가는 4,570원입니다. 자, 4,570원 가기 전에 저항선들이 여기에 연결이 되어 있는 라인들이 있어요. 그건 제가 밴드 공급방에 위에 있는 저항선 올라갈 때 알려드릴 거예요. 어디 밴드 공급방에 계신 분들만 이 라인들을 알려드릴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를 다 듣고 한번 까먹으시잖아요. 하지만 밴드 공급방에 참여하신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었을 때 일부 물량을 청산을 하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으니까 밴드 공급방에 그렇게 참여를 하시면서 여러분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손절가 2,610원 거시면서 대응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항선 돌파가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W자 반등에 위에 단기 저항선들 제가 밴드 공급방에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들이 좀 급반등이 좀 많이 나오는 종목들이에요. 이구산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통 뭘 살펴봐야 되냐면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오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이구산업 세력들은 아티스트예요. 아티스트. 자, 여기에서 역회대인 숄더로 올라간 그림을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림만 보면 또 뭐죠? 자, 이건 또 헤딩 숄더를 그렸다가 밑에 있는 지선에서 반등이 나왔어요. 이 지선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윗저항선으로 올라간 그 그림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다시 조정이 나오고 있죠. 이 밑에 있는 조정이 나왔을 때 그러면 이 밑에 있는 빨간색 추세선과 녹색 지지선이 있어요. 요 라인에서 한번 매수를 잡아야겠죠. 왜냐하면 전체적인 그림 W자 반등으로 또 생각이 되는 그 추세 지지선이에요. 세력들이 여기를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오게 하는 이유는 이 세력들의 평균 단가가 이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항선도 한번 알아야겠죠.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났어요. 그렇죠? 그럼 또 찍고 나서 또 조정이 났어요. 그러면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 밑에 있는 지선을 찍고 반등이 났을 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다? 다시 이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우린 저항선을 아니까 저항선을 찍을 때 전량 청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라인들을 한번 볼게요. 매수가 얼마를 잡아야 되는지. 자, 매수가 4,380원. 자, 목표가 6,230원. 손절가 3,990원 거시면서 대응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 매수점이 다 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매수를 안 잡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매수를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블라인드 종목. 제가 이거 가지고 나왔을 때 여러분들 이 종목명 아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이거 힌트를 드리자면, 자, 이제 저도 이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살이 잘 안 빠져서 그런 분들이 관심을 갖고 매매를 많이 하시던 그런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여러분들 왜 밴드 공급방에 참여를 하셔야 되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거 추세 저항선 라인들, 이 저항선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라인들을 다시 찍으러 오면서 또 찍고 나서 조정이 났죠. 근데 우린 이걸 봐야 돼요. 여기 있는 세력들이 여기서 왜 꼬리를 달고 급반등이 나왔을까? 자, 우린 요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과거의 저항선이었고 이 라인들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났던 이 라인들을 여기에서 왜 반등이 나왔을까? 자, 그럼 밑에 있는 지선 찍고 반등이 나왔을 때 우리 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을 우리가 매수를 봐야 합니다. 자, 제가 벌써 밴드 공급방에 올려놓은 이유도 여러분들 미리 한번 보셔서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를 여러분들 아시고 내일장 같은 경우에 혹시나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이런 라인들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라인들을 미리 한번 기다리셨다가 한번 대응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추세선들도 저하고 똑같이 설정을 해놓으신다면, 제가 밴드 공급방에 벌써 올려놨거든요. 이 종목 추세선을 저하고 똑같이 설정을 해놓으신다면 일봉이 생기면서 밑으로 조정이 나올 때 지선 수치가 얼마로 바뀌었는지도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반등이 나올 때 위에 있는 저항선 저하고 똑같이 설정해 놓으면 목표치가 더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대응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라인들이 깨고 내려가게 된다면 밑에 있는 지선에 또 매수를 볼 수가 있으니까 이 점도 한번 참고를 하시면서 한번 보실 수 있는 게 밴드 공급방에 참여하셔야지만 그런 혜택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매주 화요일마다 여러분들 만나서 여러분들에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또 매수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 목요일도 여러분들 동일하게 오후 11시에 여러분들 찾아뵙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찾아서 또 가지고 나올 테니까 여러분들 제 방송 한번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장
시장 내일 모레장 한번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구 산업하고 저희 또 가지고 나온 그런 종목들 한번 매수 관점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요일 날 11시에 한번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